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새해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초였죠. 불과 보름 사이에 전국에서 화재로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도내 화재 사망자 중에 60% 이상이 고령층이고 또 화재 사망자 가운데 64%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맞춘 소방안전 체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에서도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방심하다가 대형 화재로 겨울철 화재 예방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겨울철 화재 사고 현황, 또 농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방안, 아울러서 난방용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보안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겨울철에 화재에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안전불감증처럼 크게 신경 쓰면서 지내지는 않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화재 기사들 보면 한 번씩 무섭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뿐이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기도 하고 화재가 나면 소방서가 멀어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고령층이라서 대피가 쉽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거든요. 화재 예방이나 안전교육도 좋지만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전통시장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우리 전주에 있는 시장들은 실제로 보면 그다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통로가 너무 좁으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인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전이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약간 사용 방법 같은 건 잘 몰라서 막상 일어나면 잘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긴 하지만 참여도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가 않아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새 건물이든 옛날 건물이든 화재 대피 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화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안심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것조차 없는 건물이거나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면 걱정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과 보안 체계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이종욱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이종욱입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명예교수 하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신중앙시장 반동현 상인회장 전화 연결해서 상가 점검 이야기 들어보고요. 모래내 시장 의용소방대 김병권 대장도 전화 연결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내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하태현 교수님, 많은 우리 소방 인력들을 양성을 그동안 쭉 해오셨잖아요. 그 문경에서도 끝내 얼마 전 또 2명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1월 초 보름 사이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또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겨울철 화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봄이 되면 또 산불이 있죠. 뭐 여름, 가을, 사계절 어느 365일 이 불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과거에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화재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가 사계절상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화재 원인 가운데 난방기 부주로 인한 사고가 전체 60%, 그리고 전기적 요인이 약 20%, 그리고 기계적 요인이 약 17%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그 부주 원인 가운데 하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담배꽁초, 불씨, 불꽃, 화원 방지치라든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쓰레기 소각 순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결과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을 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욱 과장님 오셨는데 도청 건물에 이제 또 이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취재차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수많은 모니터들 앞에서 항상 119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전화가 올까 궁금했는데
지난해 통계가 나왔는데 119 신고가 55.5초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 거의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전화를 물론 이제 한두 번 근무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에도 성공일 대원의 순직도 있었고 또 문경에서 순직도 있고 같은 소방관으로서 또 선배 소방관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소방관들은 정말 그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그 헌신의 자세를 가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곳에 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소방관들 그 후배들이지만 예.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소방관을 존경하는 직업도 직업을 원하는 직업이 순위에서는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만 소방관들을 마치 슈퍼맨으로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소방관도 평범한 어느 집의 가장이고 아들이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우리의 어떤 생각도 좀 함께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가 어떻게 강하게 생겼습니까? 저도 그런 헌신의 자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여러 어르신들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대학에서 소방방지학과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소방관 직업은 원래 이제 선진국일수록 선호도에서 5위 안에 항상 듭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소방관들이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이분들에 대해서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예방이라고 합니다. 예방만한 게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소방본부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예방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되면 소방본부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지 이 예방안전과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전북에서는 지난해 한 56만여 건의 이런 화재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555건 이게 바로 하루에 일어나는 신고 전화입니다. 그러면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분으로 나눴을 때 정말 55.5초가 55.5초마다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1분도 안 되잖아요. 60초가 안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가운데에서도 화재나 구조 구급 같은 이런 화재 출동 관련이 47.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를 하려면은 우리 소방 조직도 전북 특자도 이런 출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재 구조 구급과 같은 그런 부서 팀을 통합해서 119 대응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 안전과를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이거는 예방 기능, 소방 안전 조사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지면은 결국은 현장 주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조직 개편 중에서 119 특수 대응단이 이번에 발대를 하였습니다. 119 특수 대응단은 화학 사고와 같은 특수 화재 사고에 대해서 또 복합 이런 재난 사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현장 대응형 소방서를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소방령 계급 일반적으로 따지면 한 5급 상당입니다. 소방령 계급이 24시간 상주해서 그 소방서에서 현장 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조직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역시 뭐 대학에서 강의도 오래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훈련 중앙평가단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또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좀 이렇게 소방의 인력과 더불어서 어떤 장비와 설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진화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부단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부처, 각 지방지자체, 공공기관 전체가
의무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오는 4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우리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점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불평도 많고 힘들어하고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재난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 담당 훈련 기관들 특히 이제 소방하고 경찰이 관여가 되는데요. 예. 그 소방 대응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방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기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응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것은 결국 훈련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욱 과장님,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앞에 이제 하태영 교수님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만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우리 지역의 겨울철 현황 짚어주시죠. 예. 겨울철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12월에서 2월까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보면은 총 2,847건 이 겨울철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게 26.9%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109명의 여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사망자가 24명이었습니다. 예. 사실 화재는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산불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 제일 많이 나지만 그렇지만 화기 추급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난로, 화목 보일러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주의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 그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에 21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이 19명이 있었고요. 예. 재산 피해도 21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방용품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난방기기가요. 화목보일러입니다. 화목보일러가 총 81건, 지금 37.5%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 화목보일러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보니까 그 뚜껑을 닫아놓으면 불이 안 날 것 같은데 그 연통을 자주 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주의사항이 있더군요. 연통도 이게 계속 사용하고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밑에 그 찌꺼기 타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막혀서 결국은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분기에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또 계속적으로 전기 히터, 스토브 이쪽에서 지금 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보일러와 전기 장판이 거의 10% 정도의 그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활활 타오르는 불만 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켜놓고 난방기기든 이 열이 가해지고 있는 건 일종의 불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화재가 이렇게 많다. 화재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겨울철 그 텐트 안에서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일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화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있고 또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항상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흑백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겠네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 혹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만큼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화재를 처음에 불을 킬 때도 조심해야 되겠고 불이 살아있는 동안 전기 히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때도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마지막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을 끈다라든가 전기 히터를 끌 때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쁘다 해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라든가 그런 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혜택을 입었으니까 불도 조용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지역 1월 초 불과 보름 사이에 농촌에서 6분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고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번 24년 들어서서 보름 동안에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예.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15일 날 남원 삼해면에서요.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60대가 숨진 사고가 있었고요. 또 1월 13일에는 익산시 함남면에서 단독주택 화재로 부부가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또 1월 9일 진안군 동양면도 그렇고요. 또 1월 3일에는 남원시 산동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서 80대 남편과 60대 아내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면 빨리 피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는 어떤 사고. 어르신들은 예. 주무시는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식사에 의해서 숨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이게 맞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호흡하다가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일단 화재가 나면은 연기로 인해서 질식이 되면 그 상태에서 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솟아드는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골든 타임을 우리가 보통 7분 얘기하는데 그 7분 안에 웬만해서 이제 도착하는 정도는 됐습니까? 7분 이내의 도착률도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바로 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 대부분 읍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읍면 단위는 거리가 멀잖아요. 또 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이달까지 현재 42명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중 64%가 27명이 읍면지기에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7분 안에 도착을 못한 경우죠. 그렇죠. 거의 다 7분 도착 못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재 사고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은 화재 신고 접수부터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확률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 이후로 도착을 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만 7분 안에 도착을 못한다면 교수님 그 초기 대응을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산어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특히 화재 취약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직접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소방시설법 제8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화재 경보기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거하고 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2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2월 5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재 소화기 일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일대와 똑같은 그런 진압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화기 일대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소방차 10대라도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주택용 화재 경보기 아까 이제 얘기한 단독형 경보 감지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음향으로 시끄럽게 하는 거죠. 화재 발생 위험을 알리는 장치로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장수 소방서에서 1월 19일 날 장수군 번안면 유정내에서 음식물 탄화가 발생했는데 단독주택에 설치된 이곳에 설치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및 유안심 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한데 작동을 조기 발견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또 인명 피해도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시중에서 하면은 대략 10,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품질에 따라서. 그리고 소화기는 크게 이제 투척용 소화기라서 어린이나 노인들도 불나는데 그냥 이렇게 물병 같은 거 다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한 10,000원대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이나 이제 가정용으로는 소화기 그것도 20,000원 내인데요.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이 그 경보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화기를 갖다가 우선 취약계층에다 먼저 설치하지만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했으면은 아마 재산과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명절 때 무주에서 일어난 보일러로 인한 화재로 일가족이 이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제 제가 취재를 갔을 때 무주군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경보기 설치와 보일러 점검을 이제 동시에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좀 그걸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뒤늦게라도 많은 이제 취약계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소화기도 전달하고 하는 모습을 함께 옆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방차 한 대가 끌 분량만큼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바로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는 그 실효성이 있는 그런 화재 예방 대책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들에 대한 그런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일이 마을 힐관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 정말 이런 교육은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소방 장비가 있나? 이거 경보기가 있나? 이거 확인도 하셔야 되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힐관에서 교육을 하고 취약자가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가봅니다. 집을 가보면은 전기장판 위에다가 라텍스 그는 또 하나를 더 깔리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들 그렇게 쓰시대요. 네, 그리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있는데도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안 줄포에 가서 마을위원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알았다고. 내가 이걸 꼭 이제 사용하겠다고.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까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소방본부도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의 개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재 안전 담당제도 아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대하는 특례도 반영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차 7분 도착률이 20% 미만인 데가 한 958개 마을이 있습니다. 14개 시군 가운데. 예, 맞습니다. 이런 곳에 화재 안전 담당제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순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특히 119 안전센터장이나 소방 안전 강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마을 이장단 정례 회의할 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소방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로 우리 실행력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북 특자도 특례에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방용시 시설 설치 기준 특례하고요. 두 번째가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입니다. 소방 용수 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농산어촌 지역에 가면은 소방 용수가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불을 끌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곳에 비상 소화장치라든가 이런 소화장치를 설치해 줘서 주민들이 바로 신속하게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예를 들면 뭐 이 가까이에 완산 소방서가 있고 독진 소방서가 있잖아요. 완주 그러면 완주 소방서가 있고 그 군 단위 14개 시군의 소방서가 있고 면 단위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역대, 119 지역대라고. 119 지역대에서 제일 먼저 출동. 그러니까 가까운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대가 먼저 출동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거리로 봤을 때 7분 이내에 내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지역대는 그러면 면 단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대는 전체 면 중에서 46개만 있습니다.
우리가 20여 개 읍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주의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통시장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뭐 불이 나는 곳이 글쎄요,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이 화재라고 하는 안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읍면 지역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불 많이 납니다. 자연화재돼 있고요. 특히 요즘 가정집에서 인덕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덕션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집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강아지는 그렇게 높은 데 뛰어다니지 않고 고양이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터치가 되는군요. 고양이가 살짝 터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이런 것은 좀 미리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화재 예방 방법은 첫째 이제 담배를 피운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신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많은 휴대용 열을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사용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람이 많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뭐 전열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방심하다가 대형 화재로 겨울철 화재 예방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명예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정옥 과장님과 토론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통시장의 좀 이제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기입니다. 전통시장, 특히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77%가 전수된 뉴스를 우리 도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엔 인천 현대시장의 화재로 47개 점포가 소실됐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전주 신중앙시장 반봉현 상임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때 자주 가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절 대목을 앞두고 살짝 뭐 들떠 있을 우리 상인들, 그나마 좀 호황을 좀 누리기를 기대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일단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저희 시장은 좀 화재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인들과 이제 우리는 그 만남소방서의 그 노송센터하고 주기적인 소방 점검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 점포마다 방문해서 화재 위험을 알리고 전기 사용 안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 회장님, 같은 상인으로서 이러한 전통시장의 화재를 보면 참 남일 같지 않고 가슴 많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서천 특화시장이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이제 보도나 뉴스도 그렇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또 참 우리 시장도 그렇게 화재가 나지 않으라는 건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겪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서천 그 특화시장 상인들에게 참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반봉현 회장님 시장에서 50년 넘게 반찬가게 해오시면서 상인으로서 그 중심에서 회장을 맡고 계셔서 특히나 이 시장의 대형 화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통시장의 특성상 회장님 점포가 따닥따닥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많이 밀집돼 만약에 있습니다. 불이 난다면 이런 뭐 참 생각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평소 상인들과 많은 말씀 나누시고 우리가 정말 이게 이제 공동체를 떠나서 가족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 건물 한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 나누시죠?
그래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화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그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예, 이번 서천시장에 그런 너무나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 시장은 긴급하게 개인용 소화기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각 점포에 보고받았고 예. 또 특히 화재 그 치약지구가 있어요. 예, 그 치약지구 아주 집중을 배치해서 시장 안에도 치약지구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재 시 또 소방차가 그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죠. 예, 상인들하고 아마 좀 어렵더라도 그분들하고 저기 협조를 당부드리고 매일 아마 그런 해외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의 현대화 이야기할 때 그 지붕을 이제 아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아케이드가 또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각 시장마다 지붕 아케이드 지붕이 예, 그것도 이제 화재에 좀 안전하지 못하지만 제일 위험한 게 아케이드와 기존 건물과 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하고 아케이드 신설하면서 그 기존의 건물하고 연결을 해야 비가 안 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그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예. 아마 그게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우리 소방서와 더불어서 스프링클러 설치랄지 노후 전선 정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에 노력을 쓰고 계시고 또 그런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은 지자체 지원 받아가지고 전기 안전점검 다 마쳤고요. 예. 또 가스 설비도 다 마쳤어요. 가스도 그전에는 상인들이고 호수로 연결했는데 지금은 배관으로 다 시정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 있고요. 또 저희 시장은 각 점포에 소방서고 연결된 화재 알림 시설이 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 예. 예. 네, 이것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죠. 우리 상인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상인분들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화재에 대비해서 안전망 차원에서 화재보험 가입하시죠? 가입률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 시장은 화재보험 100% 가입을 목표로요. 목표로. 예, 전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예. 또 가입자 안에서 상인회비를 1개월간에 면제해주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어요. 예. 그래서 회원들의 많은 좀 참여도 좋고요. 또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방본부의 이종욱 과장님이나 우석대학교 하태현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두 분께나 아니면 지자체에 소방서에 혹시 더 부탁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아케이드 된 시장은 기존 건물과 아케이드 구간 이게 이제 어느 지자체단에 어떻게 해서 이게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연결되는 부분에 교체가 필요하다. 소재 교체. 이게 제일 지금 아주 취약하고 항상 그래요.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불에 타는 소재로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분야는 어느 영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어떻습니까? 소방부 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이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아케이드 소재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 상인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아마 어떤 개보수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도민들께서 제사상 마련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도 찾으실 텐데 안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오시라고 끝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장은 모든 그 고객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장으로서 항상 우리 시장을 찾아주는 고객님에게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또 그래도 전통시장의 대형마트와는 저렴합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항상 이렇게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월 2일부터 내일이네요. 예. 내일부터 8일까지 예.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물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일주일간이네요. 그냥 꼭 예. 우리 신중앙시장에 오셔서 예. 우리 신중앙에 오셔서 품질 좋은 상품도 저렴하게 구매도 하시고 환급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2월 4일 오후 5시 5분이기 때문에 8일까지니까 충분히 이 방송 듣고도 발걸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건강하시고 올 설 안전하게 잘 호황 속에서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주 신중앙시장 반봉현 상인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모래내시장 연결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종욱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그래도 안전 대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 신중앙시장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상인들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상인회에 보면은 이제 시장 철시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했을 때 이제 전기나 가스 이런 화기 취급 관련을 좀 안전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상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 통로 확보가 철저하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인분들이나 우리 시민 소비자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모래내시장 의용소방대 김병권 대장을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주 덕진.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전주 덕진 모래내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대장 김병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장님답게 목소리에 힘이 넘치십니다. 네. 사실 의용소방대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의용소방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전주 덕진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율적인 봉사단체고요. 전북 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14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저희가 362개 대 8,200명 대원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이나 소방활동 임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의용소방대는 희망하는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화재가 있는 현장에서 봉사를 해야 돼서 위험하다거나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든 것보다는 일단 저희보다는 소방서 직원분들이 대단히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역할을 하는 입장이지만 더욱더 소방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가드라인 쳐서 이렇게 저희가 화재 진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대장님처럼 나도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우리 대장님이 시작하셨는지를 좀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가업 승계를 받아서 한 30년 이상을 지금 모래내 시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시장 상인으로서 평소에 이 화재의 취약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마침 2021년 3월에 모래내 시장에 상인에서 방송을 통해서 의용소방대를 창단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직접 상인분들을 구성해서 저희 이제 모래내시장 전문 의용세 소방대가 발대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이 소방 영역은 어떻게 교육도 받고 좀 훈련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는 매달 덕진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상 교육은 신규 대원 위주, 그다음에 1년, 2년, 3년 차들 전체 계속 담당관들한테 교육 및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생업에 임하시랴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화재 현장에 나가시죠. 좀 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래내 시장은 일단 지역이 덕진 소방서의 관할이어서 네네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아마 많은 관리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덕진 소방서하고 저희 의용 소방대 전체 160명 대원하고 함께 합동으로 이제 이번 서천 재래시장 화재 그것도 예. 큰 이슈가 됐고 그렇죠. 해서 저희가 전체 시장을 돌면서 화재 예방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한테 이런 점에 더욱더 알리고 예. 여기서 들어가실 때 가스나 콘센트 이제 문어바시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좀 뽑고 가시라고 전체 다 점검하고 그렇죠. 소방차까지 들어가서 진압 다 했습니다. 예. 모래내 시장도 역사가 50년이 넘었죠? 예. 오래됐죠. 상당히 이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화재 보험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어떤 그 시설 개선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아케이드 앞에서 반봉현 신중앙시장 회장님 말씀하시던데요. 네. 예, 모래내 시장은 어떠세요? 참 이게 모래내 시장이 한 50년 된 시장인데요. 예. 50년이 좀 넘은 시장인데 이 불법 건축물이 많이 형성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덕진구에 유일하게 지금 전통시장이 이 모래내 시장밖에 없는데요. 예. 이 화재보험 가입이 참 힘들어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안 받아주셔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화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 화재를 취약한 부분을 빨리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래내 시장은 아직 현대화 시설이 아직 덜 된 곳이군요.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래내 시장이 좀 그리워집니다. 예. 이런 상황이 또 시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처나 점검도 좀 더 그 상황 시장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용소방대 이제 대장으로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전통시장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신 분으로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의용소방대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하겠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와 더불어서 전통시장을 위한 예방 차원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일단 전통시장 개설할 부분은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 화재가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재가 나면 일반 건물보다 전통시장은 한 35배, 40배 더 큰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 여러분의 생계까지 막대하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모래내 시장이 현대화를 이뤄서 정말 좋은 시장으로 거듭나게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덕진 의용소방대는 덕진구 주민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덕진 의용소방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설 대목 앞두고 그 모래시장 부근에 있는 분들 전통시장 예.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모래내시장 의용소방대 김병권 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하태인 교수님, 서천 특화시장 참 가슴 아픈 우리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두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계속 우리 앵커도 말씀하시고 또 그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는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시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보다는 그리고 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특별히 또 이 시간
기왕이 주어진 시간이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재 그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을 보면 전라북도가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데 31%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뿐이 안 됐. 아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보험료 가운데 도하고 지자체가 각각 35%씩 70%를 지원하고 본인이 30%거든요.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른 30%도 많다고 하지만은 자부담 30%인데. 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게 정부에서 예산을 약 5,900만 원에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물론 예산 범위 내지만은 그렇게까지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꼭 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 그 조금씩 파는 거에 대해서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 깎으려고 하지 말고 2,000원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3,000원 주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뒤적거리지 말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그 아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케이드가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것이 이제 먼지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것은 화재에 쉽게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케이드는 반드시 난연제 불이 나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는 것을 하는데 문제점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지켜보면서 행안부의 예산을 타서 이 난연제로 아케이드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향해서도 또 그 중간중간에 깨알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깎지 않으면요 우리 상인분들이 덤으로 더 주시는 그런 훈훈한 문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상인들도 함께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욱 과장님, 뭐 소방본부에서 민간 합동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 당연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환 이렇게 합동 점검으로 하면 어떤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집니까? 합동 점검을 하면은 소방만 나가서 이렇게 소방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전기, 가스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성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난방기구에 대한 보관 시 또 사용 시의 주요 사항들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에 우리 도내에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21건이 발생했습니다. 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전기장판은 보통 잠을 잘 때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화재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소화기로 꼭 꺼주시고 소화기를 끌 수 없다고 한다면은 빨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문어반식 콘센트를 절대 연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과부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라텍스 재질의 친구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텍스 재질은 열을 흡수해서 높은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KBS 보도를 보니까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그냥 전기장판 이외의 온도와 그 이후에 라텍스를 올렸을 때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이 부분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출할 때 꼭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는 꼭 꺼주셔야 됩니다.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 뽑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보관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아서 이게 보관해 주셔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장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화목보일러 난방용품 중에 화목보일러 발생 화재도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하태영 교수님이 또 짚어주시죠. 네, 화목보일러 참 낭만적으로 쓸 때는 좋은데요.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은 참 쉬우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낭만적으로 쓸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나오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에 가연제를 갖다가 없애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가능하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다 껐을 때 다시 잔불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보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는 33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100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물론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불이 나면은 무조건 대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무조건 대피하면 안 되고요. 살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나을지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나을지 집에 있을 때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출입구에 틈새를 막아주라 뭐 이런 이제 예방 차원의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하면은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화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화재가 날 때 대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속하게 대피하면 그렇죠. 좋고요. 예. 근데 대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피 공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또 대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화기나 우리 연기에서 가장 먼 쪽으로 가셔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이제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다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 공간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경량 칸막이가 있고요. 하향식 피난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 번씩 그 여유가 있을 때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화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요. 마무리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태현 교수님. 네, 평소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그 화재 예방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허탈함을 생각했을 때는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먼저 119에 재빨리 신고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소방시설들 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이고 그리고 생활 주변에 안전사고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율적인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종욱 과장님. 예, 지금 5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화재 난 건수를 보면 총 13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 35건 중에서 살펴보면은 음식물 조리, 또 화원 방치, 쓰레기 소각 등이 부조리로 인한 화재가 6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명절에도 집을 비울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꼭 입출할 때에는 집안에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꼭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 이런 것을 우리 설 명절 때 꼭 비치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은 선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올 선물 뭐 할까? 우리 시골집에 소화기가 있나? 여쭤보고 없으면 소화기 선물하는 것도 가장 또 큰 안전의 제일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물은요. 시골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 제가 화재 경보기하고 소화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모든 집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이정욱 과장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